2023년 3월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청 공통문항 4점짜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함수 fx가 3차 함수에다가 뭔가 p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쳤는데 이 녀석이 극대가 두 군데이고 극대값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겠는데, 이 녀석은요, x제곱에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더하기 p 꼴이니까 y 꼴 p 직선과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3을 통과하는 그래프, 최고차항의 수는 1이므로, 그죠? 생긴 것은 이렇게 생긴 이런 3차 함수 그림이 그려집니다. 당연히 0하고 3의 2대1 내분점이 x좌표가 2인점에서 극소를 가질 거이고, 이때의 극소값은 p-4가 되죠. 여기에다가 적당한 이제 x축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절대값 그래프가 달라질 텐데, 만약에 x축이 아래쪽에 있어 버리면 극대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극대가 두 개가 나오려면 x축 당연히 p하고 p-4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어딘가 x축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이 부분 그대로 살아남고 이 부분 그대로 살아남고, 여기가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원래 극소였던 놈이 극대로 가고 이 두 개가 높이가 같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x축이 p하고 p-4의 중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이 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p의 값은 2가 되어주면 된다 이거죠. 10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주어진 식은 절대값 쳐서 8이야. 뭐 이러면 딱 느낌상 얘가 음수고 양수인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이제 일단은 모르니까. 두 번째 식이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1항부터 9항이에요. 그럼 1항과 9항의 딱 가운데 항이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다섯 번째 항을 9배 한 것이 27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 다섯 번째 항은 3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섯 번째 항이 3이니까 여섯 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가 확실하고요. 네 번째 항이 양인지 음인지를 잘 모르겠다가 되는 건데, 만약에 네 번째 항도 여섯 번째 항도 둘 다 양수인 경우라면은 요 녀석은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이렇게 합이 8이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다섯 번째 항을 2배 한 것이 돼야 되는데, 아까 다섯 번째 항은 3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고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확실히 음수고 여섯 번째 항이 약수인 게 분명하군요. 그러면 가조건은 마이너스 a4에 더하기 a6이 되고, 이것은 6항에다 4항을 뺀 거니까 공차 2배가 되고 그 값이 8입니다. 따라서 공차가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항이 3이었으니까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질문 내용은 10번째 항이다 이거야. 그럼 뭐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다섯 번째 항에서 5칸 차이 나니까 3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해줘서 2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11번. 각 BAC가 60도입니다. 그 다음에 AB 길이가 2루트이고, 그 다음에 BC 길이는 2루트 3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각이 PBC 각이 이 각이 30도고, 그 다음에 PCB의 각이 1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넓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이라서,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아무 각이랑 한 내각의 크기를 차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변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우선은 이 AC 선분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요. 이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삼각형 이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2루트 3을 제곱한 값은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8 빼기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 식을 풀면은 x가 조금 더럽게 나오긴 해요. 근해 공식을 써야만 되거든요. 그렇다 해서 x가 얼마가 나오니 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변 길이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입니다. 얘는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데, 여기가 지금 각이 30도고 15도니까 둘이 합쳐서 45도죠. 그럼 이쪽 각의 크기는 135도가 되고, 마침 이 각과 이 각이 둘 다 특수각이라서 이 변 길이를 알면은 PC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으로. 사인 135도 분의 2루트 3이 사인 30도 분의
y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y가 얼마가 나오니 하면은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 길이는 루트 6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있는 변 중에서 이쪽 변하고 이쪽 변을 알았으니까 여기 기인각에 해당되는 값만 찾으면, 사인 값만 찾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쪽 APC 삼각형에서는 이 각의 크기가 알파인데 이쪽이 15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 각이 60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인 알파는 이제 어떻게 찾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일단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해보죠. 왜냐하면 이 변 길이를 알거든요. 그럼 큰 삼각형에서 사인 60도 부분의 대변 길이 2루트 3은 이 큰 각, 사인의 알파 더하기 15도 부분의 2루트 2가 되겠지. 사인 60도야 뭐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값은 지금 얼마가 돼버리냐면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의 알파 더하기 15도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2 루트 2, 즉 2분의 루트 2가 되어서 이 녀석이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특수각으로 30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 각이 3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죠? 지금 이쪽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6에다가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얘네 둘이를 곱해서 6 더하기 2 루트 3이 되는데 2로 약분을 치면 2분의 3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예,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변 길이가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긴 합니다. 자, 12번. y = x제곱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두 녀석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ET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ET.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AB의 x좌표의 차이하고 y좌표의 차가 각각 얼마가 돼야 되냐면 루트 ET가 되면 되는 거죠. 이 각이 45도일 테니까 직각이고, 그지? 뭐 이런 상황이단 말이야. 질문의 내용은 이 직선 L의 이제 y절편, 요 녀석의 y절편의 극한을 구하시오인데 나중에 t제곱으로 나눈 걸로 보아 아마도 y절편은 분명히 2차식이 될 겁니다. 자, 얘를 지금 직선의 방식 구해서 뭐 이 두 점의 좌표를 찾고 뭐 해가지고 푸는 것도 방법이겠죠. 당연히 이제 해설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극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감각적인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t의 값이 엄청 커지면요,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AB 사이 거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직선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로. 그렇게 되면은 도형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면 말이죠, 저 이차함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x좌표보다 y좌표가 월등히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뾰족한 이런 도형이 된다는 거죠.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이런 그림이 돼버려요. x좌표보다 y좌표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죠.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간격이 2t가 되려면 x좌표의 차이하고 y좌표 차가 루트 2t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t가 엄청 커져 버리면은 여기 이 두 점 x좌표 차이에 해당되는 루트 2t가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 차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거의 여기 두 점이 붙어 버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요 녀석의 x좌표가 2분의 루트 2t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 곡선은 y = x제곱 그래프니까 이 녀석의 y좌표는 2분의 루트 2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분의 t제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대각선 길이가 2t니까요. 이 변 길이 루트 2t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인데 이 점 높이가 지금 2분의 t제곱이고 여기가 지금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긴 합니다만 이 둘 사이 간격이 루트 2t고 지금 AB의 중점이 y축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GT입니다. 그럼 GT는 이 값에다가 이 길이만 더해주면 되는데 이 길이는 어차피 루트 2t의 절반 2분의 루트 2t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GT는 근사적으로 2분의 t제곱에다가 2분의 루트 2t가 더해진 이런 함수이긴 한데 나중에 여기다 t제곱을 나눌 거라 어차피 얘는 1차식이라서 이미 의미 없는 값입니다. 그냥 얘네 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로 수렴하는 답이 4번이 될 거다 이거예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sin x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g의 a파이면은 sin의 a파이죠. 요 녀석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 값이 1이에요. 그러면 sin의 a파이라고 하는 값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a가 지금 어차피 0하고 2 사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이 1이 되려면 a파이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면 2분의 3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가조건이에요. 그러면 가조건에서 a 값이 두 개가 가능하죠. 0부터 2까지니까 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 fx는 최고차항의 수는 1이지만 1차항의 개수가 a이다 보니까 반드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에 대한 선대칭 함수죠.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냐 2분의 3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럼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만약에 a가 2분의 1이라면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어디니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대칭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fx가 나중에 보면 이게 fx가 0이 되는 어떤 그런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니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이 fx라고 보면 돼. 자, 이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근데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d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d의 형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방정식 f의 gx가 0이 된다는 것은 gx의 값이 이 값이거나 이 값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되는 경우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gx는 어떤 함수니 하면은 사인 그래프입니다.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주기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0부터 2파이까지이긴 한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경계로 해서 RA로 대칭성 있게끔 잡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d의 값이 약간 이제 4분의 1보다 약간 커서 요 놈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d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d라고 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실근은 총 4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4개의 실근은 여기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이 두 실근의 합은 반드시 파이고 이 두 실근의 합은 반드시 3파입니다. 그러면 합이 4파이가 나와서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돼요. 그 D를 조금 더 키워보자 이거지. 자, D를 조금 더 키워서 만약에 D가 4분의 3이 되어주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면 2분의 1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두 실근의 합은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놈이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두 개 더하면 2분의 5파이가 딱 나온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2분의 파이 대칭, 얘는 2분의 3파이 대칭이기 때문에 실근이 짝수개가 나와버리면 반드시 파이하고 3파이 합, 즉 4파이가 나옵니다. 2분의 5파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2분의 5파이가 나오려면 이 점에 딱 걸쳐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D의 값이 얼마냐면 4분의 3이니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 돼서 2분의 1 돼버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이차함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자, 이 경우를 하면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이차함수일 터이니 f2의 값이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f2면은 3 곱하기 2분의 3 2분의 9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 보기 중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립하니까 아마 a가 2분의 3인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만약에 a가 2분의 3이 되어버리면 fx는 대칭축이 어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대칭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대칭축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d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d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인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위쯤이란 말이야. 이놈을 경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d면은 요렇게 두 개가 그려지면은 실근의 총합은 무조건 2분의 3파의 4배가 되어서 얼마가 6파이가 나와버리죠.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걸쳐진 놈이 나온다고 해도 나머지 안정성은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럼 이 세 실근의 합은 2분의 3파이의 3배가 됩니다. 2분의 9파이가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D가 조금 더 커져서 아래쪽은 안 만나고 위쪽에 만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두 실근의 합은 파이가 되고요. 0에 걸쳐진다고 해도 세 실근의 합은 3파이가 되고, 어느 경우도 2분의 5파이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경우만 됩니다. 이 경우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거지. 자, 14번입니다. 세 개의 양수 A, B, K에 대하여 K도 양수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예요. fx는 1차 함수로 타고 가다가, 즉 기울기가 양수 A인 직선으로 타고 가다가 2차 함수로 갈아탑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자, 적절한 그림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x = k를 경계로 해서 이거보다 왼쪽에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인데 A가 양수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러면 k일 때 반드시 좌미분계수는 a죠. 그럼 이게 미분 가능하니까 최고차함수가 음수인 2차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식의 2차함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차함수는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끄집어내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4bx 더하기 3b제곱이 되잖아요. b하고 3b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점 좌표는 3b입니다. 3b. 그리고 대칭축에 해당되는 꼭지점의 좌표가 2b가 되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지금 주어진 fx의 그래프다 이거지. 자, 일단 미분 가능하니까 수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올 터인데 여기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ak랑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빼기 3b제곱이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a고 우미분계수는 얘를 미분해서 k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k 더하기 4b가 나오겠습니다. 자,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개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다른 조건이라는 거지. 그럼 각자 다 하는 수밖에 없어. 자, 기억. a가 1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1이면은 여기 이제 1이 들어가는 거죠. 1이. 그래서 첫 번째 식은 k는 마이너스 k제곱에 더하기 4bk에 빼기 3b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이면은 이 1은 마이너스 2k 더하기 4b가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질문 내용이 f'k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단 말이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가 그냥 a니까 그냥 1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참이군요. 괜한 짓을 했어요. 자, 어쨌든 기억은 참이고, 두 번째 니은 k가 3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두 식에서 k 자리에다 3을 집어넣겠죠. 지저분해요. 그죠? 자, k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식, 여기는 3a는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됩니다. 3이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럼 a는 얼마죠? 마이너스 3 더하기 4b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a가 k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b가 되는군요.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이 둘은 연립하면 풀리겠네. 그지? 자,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이걸 연립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b가 루트 3이 나와요. b가. 자, a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다 루트 3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그지?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 루트 3입니다. 이것도 참이군요. 니온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이 fk랑 f'k랑 값이 같으면입니다. fk가 아까 뭐였습니까? 요 점에서 y좌표니까 ak죠. 근데 이거랑 f'k a랑 똑같다 이거야. 자, 이게 성립하려면은 a는 지금 양수니까 절대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뭐밖에 안 되나? k는 1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k는 1입니다. 자, 이제 k가 1이면 아까 이 식들에다 k1을 빠바바바박 다 넣는 거예요. 또 같은 짓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k에다 1을 대입을 하면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고, 여기다 k1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b가 되죠. 이 두 개가 값이 같을 거 아니겠어요? 얘네 둘을 또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고.
자, 이 두 개 똑같으면 삽이 없어지니까 B 값이 금방 나옵니다. B는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자, B가 루트 3분의 1이면 여기 다시 또 B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서 A는 그럼 뭐가 되니 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가 나오겠죠. 뭐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 그래프하고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K는 지금 1이고, 그지? 요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 넓이 플러스 2차 함수 정적분한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이제 A하고 B가 상당히 숫자가 더럽기 때문에 대입은 나중에 하자고요. 자, 0부터 일단 1 사이에 fx dx는 직각삼각형 넓이입니다. 밑변 길이는 1이고 높이가 a란 말이죠. 그래서 2분의 a입니다. 이거는 a가 아까 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얘는 됐고요. 1부터 3b까지 fx dx면은, 자, fx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함수였니 하면 이 함수입니다. 그죠? 얘를 정적분해야 돼요. 그럼 1부터 3b까지 마이너스 x제곱에, 이거 뭐였더라?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bx에 빼기 3b제곱이야. b의 값이 지금 무리수라서 이걸 집어넣고 적분하는 것보다 적분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나아요, 이거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고 2b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 3b제곱에 x가 되겠죠. 여기다가 3b를 대입하고 1을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자, 이것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1 빼기 루트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이 부분하고 이 둘을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 1이 없어지고 이거랑 이랑 또 없어져서 남는 게 3분의 1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D 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14번의 참고진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래프적인 요소보다는 연립 방식 푸는 요소가 훨씬 더 강한 거라서 그다지 뭐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조금. 자,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모든 항이 자연수고, 그 다음에 앞에 두 항의 합을 홀수면 그냥 그 다음 항이고 짝수면 2를 나누어서 그 다음 항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첫째 항이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4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보면요, 만약에 이 합이 홀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홀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의 합이 홀수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항은 반드시 홀수입니다. 자, 이 말은요, 만약에 an 플러스 2번째 항이 짝수다 그래버리면 이 합은 절대로 홀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얘가 합이 홀수면 무조건 그 다음 항도 홀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항이 만약에 짝수면 이 앞에 두 항의 합은 반드시 짝수입니다. 얘가 둘이가 합이 홀수가 나와버리면 이 값이 짝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섯 번째 항이 34란 말이 짝수단 말이야, 짝수.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나열하는 경우를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6항이 지금 34라서 짝수입니다, 짝수. 그렇다는 얘기는 A4항과 A5항의 이 두 녀석의 합이 반드시 짝수란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 하면 이게 짝수니까 이 규칙을 써서 합은 68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4항과 5항의 합이 짝수니까 둘 다 홀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짝수일 수도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네 번째 항이 짝수면 다섯 번째 항도 짝수가 되어야만 더해서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네 번째 항이 홀수면 다섯 번째 항도 반드시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68이 되는 짝수가 되어서 이 항이 34가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다섯 번째 항이 짝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A3하고 A4의 합도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A3도 짝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A4항이 짝수면은 이 두 개의 합도 짝수가 되는데, 그럼 A2도 짝수가 되죠. 계속해서 짝수가 납니다. 그럼 1항까지 쭉 가도 전부 다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A1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홀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얘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도 돼요.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둘 다 홀수란 얘기입니다. 홀수. 이건 확실하죠, 그죠?
자, 이제 나열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항이 지금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뭔지 모르죠. 첫 번째 항이 1인 건 확실하고, 두 번째 항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두 번째 항이 짝수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홀수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항이 만약에 짝수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냐? 이 둘을 더하면은 2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홀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이 세 번째 항입니다. 2를 나누면 안 돼요. 그 다음 얘네 둘을 더하면 4m 더하기 1이 나와서 이것도 무조건 홀수죠. 그지? 근데 이렇게 둘을 더하면 6m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게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2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3m 플러스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홀수가 되어서 이렇게 둘을 더하면 68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 둘을 더하면 7m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값이 68이 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홀수가 분명하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이 경우는 안 되니까, 그지? 세 번째 항은 이제 뭐가 되겠냐?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돼? 짝수지. 그럼 나누기 2를 해서 세 번째 항은 반드시 m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은요, 얘네 둘이 더하면은 3m-1인데 3m-1이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3m-1도 되고 3m-1 나누기 2도 됩니다.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역시 얘네 둘이 더하면 4m-1이잖아. 그치? 4m-1이고 만약에 이 값이, 근데 이게 둘 다 홀수가 분명하니까 4m-1이 이건 홀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m-1이면 이게 홀수이기 때문에 m하고 두 개 더하면 4m-1이 나오고, 이 값은 무조건 홀수이기 때문에 2를 나누면 안 돼. 이게 다섯 번째 항이야. 근데 이 경우라면은 다섯 번째 항이 이 둘을 그냥 더하면 2분의 5m-1이 돼.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 홀수면 이 값이 그냥 5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짝수면은 4분의 5m-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따져줘야 되는 경우가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어쨌든 이 둘을 더한 합이 68이 돼야 되니까, 그지? 자, 1번 경우라면 둘이 더하면 얼마 되냐? 7m-2죠. 이 값이 68입니다. 그럼 m은 10이 되는군요. 자, m이 10이 되면은 이 값은 29고, 이 값은 39가 되고, 둘 다 홀수 맞고요. 이 경우라면 두 번째 항이 19가 되는군요. 얘가 가능한 두 번째 항입니다. 이 항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얘는 됐고요. 자, 2번 경우라면 이렇게 둘을 더해야 돼요. 둘을 더하면 2분의 8m-2가 되고, 이 값이 68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경우라면 8m이 얼마가 되니 하면은 138이 나오죠. 자, 8로 나누어봤자 m이 자연수가 안 됩니다, 이거. 8분의 130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군요. 그럼 얘란 얘기고. 자, 이 경우라면 둘을 서로 더하면 4분의 2배하고 5m 더하기를 해서 11m에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놈이 68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1m이 얼마면 되나? 4 곱하기 68, 계산하기 힘들어. 6, 4, 24, 4, 8, 32, 272, 플러스 3, 275. 요건 나누기가 되네요. m이 얼마죠, 그럼? m은 25가 나오는군요, 25. 맞죠? 자, 그래서 m이 25면은 요 녀석 홀수 맞고요. 이 75 빼기 1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은, 57인가 되고, 아니지, 37인가 이렇고, 요 녀석도 25 집어넣으면 홀수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m에다 25를 대입을 해서 50-1, 49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가능한 이 항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 번째 항들의 값의 합이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돼요. 68이게 되겠다, 그지? 답이 3번이 되겠네. 자, 20번 보겠습니다. 최고 차항일수가 1이면서 0,1을 통과하는 3차함수 fx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해설지를 보면은 여기에다 그냥 뭐 이런 조건들 넣어서 미분 계수 이걸 써가지고 막 했는데, 그렇게 푸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뭐 그래프적인 요소가 어떤 그래프의 성질을 갖는지를 알아야 뭘 해먹죠. 그죠? 자,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 이 함수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면은 무조건 0입니다.
G제로 0이다 이거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말이죠. 원래 fx의 그래프가 적당히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이 fx 곡선이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x좌표가 마이너스 p가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럼 y좌표는 f의 마이너스 p겠죠. 요 점을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원점에 오게끔 그림을 이동시킨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gx라는 얘기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좌표가 마이너스 p인 녀석을 x방향으로는 p만큼, y방향으로는 f의 마이너스 p만큼 빼기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이 점이 x좌표가 0으로 바뀌고 y좌표도 0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곡선이 fx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gx의 그래프는 이 부분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뭐겠습니까? 요 녀석은 이 fx 곡선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p이고 y좌표가 fp인 이 점을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원점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거든.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p만큼,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fp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이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을 오게끔 만드는 건데, 자, 그러면 fx에서 지금 p가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fx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p의 위치가 여기쯤이 p고 이쯤이 마이너스 p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gx 그래프는 여기 있는 이 왼쪽에 마이너스 p죠.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이게 p입니다. 참, 그죠? 자, 마이너스 p보다 왼쪽에 있는 이 곡선을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서 이 점이 원점에 오게끔 만든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일 때는 이 곡선, P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을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원점에 오게끔 이렇게 붙인 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놈이 원점에 오게끔. 이렇게. 이 점이 원점에. 이 점이 원점에. 중간에는 삭제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지면 0일 때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불가잖아요. 가조건에 따르면 분명히 좌우 미분계수가 둘 다 0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3차함수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은 극대 극소점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 fx의 그래프는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이면서 극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p고 극소점의 x좌표가 p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변곡점의 x좌표는 0이 될 거고 지금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은 0,1이 되는 거죠. 자, 이 곡선에서 마이너스 p보다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x축 위에 원점에 오게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p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을 평행이동 시켜서 이 점이 원점에 오게끔 이렇게 만든 그래프. 자, 이게 gx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맞는 거고 이 그림이 gx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0부터 p까지 정수분값이 20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p까지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20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오리지널 3차함수에서 자, 3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특징 중에서 말이지 극대점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 극소점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이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면 당연히 이 점 좌표는 2p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요. x좌표가 이런 상황인데 이 곡선을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놈이 gx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가 20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fx의 수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점이 변곡점이니까 변곡점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은 여기가 x좌표가 p면 여기는 루트 3p입니다. 이 점 좌표가. 그 다음 반대쪽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p고요. 얘는 y = 1직선이고요.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식은 y = 1직선과 마이너스 루트 3p, 0, 루트 3p에서 만나니까 x 더하기 루트 3p, x 마이너스 루트 3p,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전개를 하게 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p 제곱에 x 플러스 1이라는 3차함수가 됩니다. 이 부분 넓이가 20이니까 이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높이는 지금 fp가 되겠죠. 그죠? 자, fp면은 여기다 p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넓이 0부터가 이제 P부터 2P까지 fx에다가 fp를 뺀 다음 정적분할 건데 이 값이 20이 돼야 되고 현재 지금 fx는 이 녀석입니다. 그럼 P에서부터 2P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더하기 1에다가 이 녀석을 뺄 거단 말이지. 그럼 1이 없어져 버리고 더하기 2P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 정적분 하실 수 있겠죠. 했다고 치고요. 이 녀석을 정적분 4분의 5 P 4제곱이 나와요. 이 녀석이 20입니다. 자, 그럼 5 약분 쳐서 P 4제곱이 16이 나와서 P의 값은 2가 됩니다. 이게. 질문의 내용은 지금 무엇입니까? 질문의 내용은 F5의 값을 구하시오죠? F5면은 이 식에다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125 빼기 3 곱하기 P제곱. P제곱은 아까 4였고요. 5 더하기 1. 요 놈이 60인가요? 그러면 125에다 60 빼고 더하기 1이니까 66이란 답이 나오겠구만.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6입니다. 뭐, 이 놈은 괜찮네요. 21번입니다. 지수함수 하나하고 로그함수 하나가 나와있긴 했는데, 지수함수는 밑이 A인데, 로그함수는 밑이 A가 아니죠. 앞에 2 때문에. 실제로 밑이 루트 A입니다. 루트 A. 그럼 밑이 서로 다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대칭성이 없어요. 요즘 많이 만나게 되는 함수들은 거의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성이 뭐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얘는 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좌표 다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좌표를 다 구해버리죠. 자, 일단 D점의 좌표는 X좌표는 K죠. 여기에다 K를 대입하면 Y좌표는 1입니다. 그래서 D점의 좌표는 구했고요. 쭉 올라가서 C점의 좌표는 X좌표는 K고 Y좌표는 여기다 K 집어넣을 거니까 2로그 A의 K 플러스 K가 됩니다. 그 다음 A하고 B를 구해보죠. A는 Y좌표가 K입니다. 이 녀석이 K가 되는 점이니까 X는 1이 되겠군요. 그 다음 B점은 Y좌표는 K고요. 이 지수함수가 K가 되는 점이다. 양변에 로그 쳐서 정리를 하면은 로그 A의 K 플러스 K가 될 거다. 자, 이런 것이 지금 4점의 좌표인데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 CAD 넓이가 35. 그치? 그럼 AB 길이가 뭐니? AB 길이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다. 그럼 X좌표의 차이. 로그 A의 K 더하기 K-1이군요. CD 길이는요? 이 둘의 Y좌표 차입니다. 이 녀석에다 이 녀석을 빼야 되니까 2로그 A의 K 더하기 K-1입니다. 얘네 둘이를 곱한 값이 85입니다. 그 다음 삼각형 CAD의 넓이는 이 삼각형인데 지금 CD 길이가 방금 전에 요 놈이 쓰겠죠. 그죠? 그 다음 높이가 이 길일 텐데 높이는 K 빼기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K-1의 CD 길이 2로그 A의 K 더하기 K-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미지수가 A하고 K 2개고 시계값이 지금 2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건 지금 35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70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미지수가 2개고 식도 2개니까 분명히 풀리긴 풀릴 텐데 식이 좀 더럽습니다. 예, 더러워서 여기서는 좀 치환의 기술을 좀 써보도록 하죠. 치환의 기술을.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K-3이 다 공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K-를 M이라고 하고요. 요 녀석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2N이 될 거고 요 놈은 똑같이 M이 되겠죠. 요 놈은 M이 될 거고 2N 될 거고 M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M 플러스 N에다가 이게 AB 길이고 M 플러스 2N을 곱하면 그 녀석이 뭐가 되니 하면 85가 됩니다. 두 번째 식은요. M 곱하기 2N 더하기 M이죠. M 플러스 2N 이렇게 곱하면은 70이 됩니다. 이게 풀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자, 나누기를 해버리면요. N분의 M 플러스 N이 얼마가 되니 하면은 70분의 85. 70분의 85니까 5로 약분이 되겠죠. 그죠? 5로 약분 씌우면 14분의 17이 되는군요. 그리고 얘는 1 더하기 N분의 N이고. 그래서 1을 넘겨주면 N분의 N의 값이 결국 얼마가 돼요 하면 14분의 3입니다. 이것도 깔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뭐 좀 낫죠, 뭐. N이 14분의 3M이니까 2N이면 이놈에다 2배해서
7분의 3m이 됩니다.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 m의 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자, 구해보시면 m은 7이 나오고요. n은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아까 전에 k-3m이었으니까 이 값이 k-3이야. 그럼 k는 얼마니? 8이지? 그 다음, 이 녀석이 로그 a의 k인데, k가 지금 8이었으니까 로그 a의 8이 2분의 3이에요. 즉, a의 2분의 3제곱이 8입니다.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이 2가 되니까 a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k하고 둘을 서로 더하시오가 질문이죠. 그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네. 그지? 답은 12. 자, 공통문항 마지막 2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4차 함수에 적당한 실수를 빼서 절대값 친 거니까 뭐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요 녀석이 지금 존재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이겠지, 뭐, 그지? 절대값만 없었으면 그냥 미분계수입니다. 근데 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은요, x가 k보다 큰 데서 k로 가는 경우면 분모에 절대값이 있긴 하나 절대값 소개값이 x가 k보다 크니까 양수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하면은 gx의 x = k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저 극한에서 우극한인 거예요. 근데 x가 만약에 k보다 작으면요, 그러면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덩이 전체는 x가 k보다 작은 데서 k로 가니까 좌미분계수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gx의 x = k에서의 좌미분계수에다가 부호를 반대 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값이 같아야만, 그래야만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gx가 말이죠. gx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런 점이 k가 돼버리면은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둘 다 양수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럼 이 녀석은 양의 값인데 이 녀석은 양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두 개는 절대로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은 안 됩니다. 자, 쭉 가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면요,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이어서 둘 다 0이 되어서 마이너스를 붙여도 값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점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이 더 가능하냐면은 x축에서 절대값 치는 바람에 접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접어 올리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런 경우면은 우미분계수는 양의 값을 갖지만 좌미분계수는 음의 값을 갖게 되죠. 절대값은 똑같고, 그지? 그래서 이 좌미분계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버린 것이 이거랑 값이 같아져서 그때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극한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이거나 아니면 x축에서 접혀 올라가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좌우미분계수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k가 될 수 있는 점들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 다시.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질 터인데, 4차 함수는 지금 최고차항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fx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이게 fx고 t가 적당히 이 정도 통과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 녀석을 새로운 x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린 그래프가, 이게 g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점은 x축에서 접혀 올라가면서 미분 불가능한 이 두 개의 점과 원래부터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이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의 경우는 k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예요. ht는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4차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불연속이 두 번만 나온대요. 그럼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fx가 되어버리면 t의 위치가 극소보다 작을 때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극소가 될 때도 3개고요.
극소보다 딱 올라가면은 방금 전에 5개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 두 번째 극소점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X축에서 접혀 올라간 점이 4개가 되어버리고 원래 미분계수가 0 되는 게 3개라서 이때는 7개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지나가 버리면 접혀 올라간 점이 2점이고 미분계수가 0 되는 게 3개가 되니까 5개가 되죠. 불론속이 극소 통과할 때 이런 점 통과할 때 불론속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점들, 극점이거나 꿈틀이 점이라고 이런 점들을 통과할 때 불론속이 발생한다 이건데 지금 불론속이 2번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좌우 대칭성이 성립하는 이런 4차함수면은 요때 불론속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 꿈틀이 4차함수입니다. 이 경우는 이때 불론속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론속이 딱 2개밖에 없어서 이 2개가 일단 후보가 되는데 근데 이 2개의 값의 차가 64란 말이죠. 이것은 16의 4배입니다. 자, 이 16이라고 하는 수치가 바로 좌우 대칭형 4차함수의 시그니처란 말이죠. 그럼 꿈틀이는 뭐니? 꿈틀이는 27의 배수거든요. 27의 배수.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저기 유튜브에 그 수투 그래프 그리기라고 하는 그런 재생 목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깔 꼬마니하고 꿈틀이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죠. 자, 4차함수 중에서 좌우 대칭성 있는 4차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극소값이 서로 똑같고요. 이 극대점하고 극소점의 두 점의 좌표의 중점이 당연히 극대점이 될 텐데 외워야 되는 암기사항이 이 둘의 x좌표 차이가 t만큼 차이 나면은 극값의 차는 최고차의 개수에다 t 4제곱입니다. 외우셔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극대값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까지의 간격은 루트 2t가 성립한다 이거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60하고 4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4가 된다는 얘기고 높이 차이가 지금 64인데 64가 AT 4제곱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근데 최고 차이는 지금 1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T 4제곱이 64입니다. 자, 64는 2의 6제곱이죠. 따라서 T는 얼마가 돼야 하면 2루T가 나와버려요. 이 간격이 2루T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간격은 얼마가 되면 4가 됩니다. 그리고 y 꼴 4직선하고 만난 점이 지금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f2가 4래요. 그럼 이 3개 중에 한 점이 x좌표가 2란 얘기인데 미분계수가 양수래. 여기가 2란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점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지금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fx의 그래프고 혹시나 해서 가조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t가 4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 높이가 지금 4니까 저 4차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극대값보다 약간 위쪽에 4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t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보다 큰 겁니다. 요 높이가 4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gx 그래프는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그래프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경우면은 아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하나, 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하나, 둘, 셋 해서 5개가 맞죠. 그래서 가조건도 만족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fx의 식을 구할 차례입니다. y 꼴 4직선과 만나는 세 점의 좌표가 이거니까 fx는 x 더하기 6이라는 인수가 하나,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2개, x-2가 하나고 더하기 4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f4는요. 여기다 4 집어넣어서 10 곱하기 6의 제곱 36 곱하기 2 플러스 4입니다. 724가 나오죠. 제법 좀 숫자가 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H4라 그러면은 T가 4일 때입니다. 이렇게 T가 통과할 때니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그래프에서 아까 극한값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래서 H4는 5입니다. 2개 더 아쉬우니까 정답은 72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